정 실장입니다.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대표인 전홍준 대표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하던 중에 이 전 대표를 배임죄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이 전 대표님은 무혐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피프티피프티는 전 대표가 뭘 잘못했다고 배임죄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인지, 그리고 어떻게 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인지, 그리고 이것이 계약 해지,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,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배임죄가 뭐길래 전 대표를 고소했느냐?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다른 사람 또는 자기가 이익을 얻고, 또 그 임무를 나한테 맡긴 사람 있잖아요. 이 사람한테는 손해를 입히는 걸 배임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어떤 법인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요, 법인의 대표는 그 법인의 주인이 아닙니다. 법인의 대표는요, 이 법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, 어떻게 보면은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전 대표가 어트랙트의 대리인으로서 대표직을 맡고 있죠. 그런데 이 어트랙트에 손해를 입혔다. 이게 피프티피프티의 주장입니다. 아니, 전 대표가 어트랙트의 대표인데 왜 손해를 입혔겠습니까? 이거에 대해서 이 피프티피프티의 주장을 들어보면, 이 피프티피프티가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시절이 있었죠. 그때는 아직 어트랙트가 설립도 되기 전이었습니다. 그때는 전 대표의 소속사, 어떤 소속사가 있었냐면 스타 크루 ENT라는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. 그 시절에 인터파크로부터 90억 선급금 계약을 맺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파크로부터 90억 투자를 받은 것이죠. 그런데 이 90억 투자금은 그러니까 스타 ENT가 갖게 됐죠. 그런데 이 투자금을 피프티피프티가 데뷔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피프티피프티를 키우는데 6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. 그렇게 돼서 피프티피프티가 데뷔를 했는데, 이 피프티피프티의 주장은 이겁니다. 결국에 우리한테 투자된 돈 아니냐, 이 90억은. 그러면 결국에 이 돈은 어트랙트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다. 그런데 그걸 왜 스타랑 계약을 맺어서 스타로 흘러들어가게 했느냐. 그것이 어트랙트라는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고, 그것이 결국에 어트랙트라는 회사를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산도 제대로 못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게 피프티피프티 측의 주장이었어요.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인터파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, 또 이 계약을 맺은 시점을 보면, 이 계약을 90억 투자를 받기로 계약한 그 시점을 보면요, 피프티피프티는 데뷔조차 하지 않았고 그 그룹의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대요. 그냥 걸그룹 연습생 몇 명을 보유하고 있다, 이 정도에 불과했죠. 그럼 이 90억을 대형 기획사도 아닌 회사에 이 걸그룹을 보고 투자했다,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할까요? 인터파크 관계자 역시 이렇게 밝혔습니다. 우리가 90억 투자한 거는 전홍준 대표의 경영 능력, 그리고 이미 스타 ENT에는 꽤나 성공한 가수가 있죠. 하성운 가수님입니다. 이 하성운 가수님이 성공을 했고, 이 둘을 보고 90억을 투자한 것이지, 물론 걸그룹을 키울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 피프티피프티를 특정해서 이걸 투자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스타 ENT를 보고 투자한 거다, 스타 ENT에 투자된 돈이다,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스타 ENT에 투자된 돈을 오히려 어트랙트가 빌렸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를 보고 어트랙트에 투자된 거나 마찬가지인 돈을 스타로 흘러들어가게 했다? 이 주장 자체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피프티피프티는 이런 주장을 해요. 결국에 돈을 받을 거는 스타가 다 받고, 또 음원 수입이 난 걸로 90억 받은 거에 대해 투자금을 갚아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네들은 한 푼도 정산을 못 받게 된 거다,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. 이것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이 돈은 피프티피프티를 특정해서 투자된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의 음원 수입을 전액 다 거기다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이거는요, 둘 사이에 돈을 여기서 빌리고 변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 회사에 투자된 돈이죠. 그럼 회사가 이 돈을 갚아나가면 되는 거예요. 물론 피프티피프티의 음원 수입을 가지고도 일부 갚겠죠. 왜냐면 60억 받았으니까요. 그렇지만 만약에 피프티피프티 음반이 잘 됐는데, 그런데도 아직도 갚을 돈이 남아있다, 갚을 투자금이 남아있다,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회사의 채무로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피프티피프티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얻어서 정산을 해주면 그만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 구조를 잘 모르고 무조건 이 돈은 다 100% 정산된다,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. 즉, 피프티피프티의 주장대로 전 대표가 어떤 배임 행위 같은 걸 해서 정산을 못 받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적으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피프티피프티가 주장하는 전 대표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. 그리고 이제 정산 못 받았다는 것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. 음원 수입 영원으로 찍혔다, 이거에 대해서 우리한테
정산이 안 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. 이것도 한 이제 연예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 음원 수입에 대한 정산이요. 정산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대요. 뭐 짧아야 3, 4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점이 이 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. 사실 이것 때문에라도 PPT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 만약에 정산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계약 해지 소송 걸면 안 됩니다. 뭐부터 해야 돼요? 왜 정산 제대로 안 해주셨습니까?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세요. 라고 그러니까 촉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촉구를 하고 언제까지 해명하세요? 라고 기회를 준 다음에 그때까지도 정산을 제대로 안 해주면 그때서야 소송을 거는 게 정석입니다. 그게 맞고요.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소송부터 걸었다? 이 경우에는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.